신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 1편 중국을 두 개로 나누어라. 미국 국무부가 6월 1일 새로 발표한 신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왜 제가 신자를 붙이느냐 하면은 그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진 데다가 아시아자까지 넣어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 이런 게 아니고 인도 전 세계 태평양 전략 이런 정도로 완전히 확대돼 가지고 개편되고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안 붙일는지 몰라도 저는 붙이겠습니다. 신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 이렇게 불러야 정확한 명칭이 됩니다. 6월 1일 새로 발표한 신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미국이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세계의 사건에 해당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만을 정식 국가로 칭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칭했지만 최근에 안 칭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중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런 전략을 미국이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쇼킹한 정도가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눈알이 뒤집어질 그런 소식이지만 전 세계가 볼 때도 세계가 급변하고 격변하는 이런 충격적인 쇼킹한 전략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 가지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1979년도에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 외교로 중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될 때 중국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동의해달라. 그러면 미국과 수교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중국이 자기네 국가라고 칭하는 대만, 홍콩 이런 데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국가 명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만은 중국의 한계 성, 물론 체제가 다르지만 일국양체제, 한 나라에서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한다. 이걸 만들어서 일국양제라 그랬습니다. 일국양제로 해 오다가 이번에 6월 1일부로 이를 공식 폐기하고 드디어 두 개의 중국 전략을 표면에 내세워 버린 겁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했던,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체제, 즉 일국양제를 인정하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무역전쟁은 서곡이었습니다. 서곡이었고 실제 미국이 노리는 것은 중국의 붕괴 또는 붕괴를 가기 위해서는, 붕괴를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한 나라에서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던 것을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걸로 끝장내 버리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만에 본격적으로 대만 자위용, 대만을 중국이 침공해 들어올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위용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5일 로이터 통신은 그리고 또 전국 미국 전 메이저 언론들이 한꺼번에 다 보도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은 주로 흘리거든요. 정보를. 이런 언론사에다가. 복수의 언론 소식통들은 이번 무기 판매 계획이 미국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통보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통보가 된 거죠. 그럼 판매하는 겁니다. 미국 무기 판매 목록에는 제네럴 다이내믹스가 만든 M1A2라는 전차, 이게 에이브람스 탱크라 그러는데 에이브람스 탱크가 108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상당히 이게 재밌는 무기입니다. 이게 409기, 토우 대전차 미사일 1240기, 스팅어 대공 미사일 250기 등 대전차 및 대공 무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이게 전부 다가 대부분이 어떤 용도냐? 용도가 딱 전부 다 일치하고 있어요. 용도가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할 때 상륙전을 대비한 겁니다. 상륙을 못하게 하는 무기들입니다. 이를테면 요게 지금 제블린입니다. 제블린은 요래 보면은 이게 간단해 보이죠?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발사할 때 퐁 하고 앞에 떨어질 때 이렇게 갑니다. 퐁 하고 떨어질 때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추진을 해가 샥 날아가가지고 웬만한 대전차 무기는 한 방에 박살나 버립니다.
러시아제 탱크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캐터필러 있잖아요. 이 무한 궤도라고 하는 그 양쪽의 바퀴 위에 막 징징징징 돌아가는 거. 이 무한 궤도 바퀴가 공중으로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벌린 이걸 판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합니다. 대전차 미사일로는 제벌린에 또 버금가는 미사일이 토우 미사일이죠. 요 토우 미사일이 요겁니다. 요거 이것도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발백중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쏘는 것에 100발을 쏘아서 100발이 다 들어가는 건 없겠지만은 최소한 90발 이상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상륙작전 해올 때 사람만 내립니까?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확 내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것을 초장에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상륙해 올 때는 반드시 항공기가 먼저 들어서 폭격기든 뭐 전투기든 전폭기든 막 들어와서 이쪽을 교란시켜 놓잖아요. 그건 또 뭘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스팅입니다. 이 스팅어 대공미사일은 상륙 전 적군이 아군을 교란시킬 때 쓰는 각종 항공기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잘 맞거든요. 이거는 뭐 백발백중은 없지만은 웬만한 건 잡습니다. 특히 저공으로 날아올 때는 100% 잡아요. 헬기 같은 거 상륙작전 할 때 헬기 띄워가지고 미리 이쪽을 막 사격하면서 초토화시켜 놓잖아요. 그걸 이게 다 잡는 겁니다. 이 스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에이브람스 탱크, 이거는 저기 상륙할 때 탱크만 내리는 게 아니죠. 사람도 막 이렇게 군인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이것을 방어하기 좋은 게 이쪽 탱크죠. 이쪽 탱크가 또 있어야 그쪽 그 상륙하는 상륙병들, 군사들 이런 것들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소소한 무기들은 이 탱크가 다 잡을 수 있죠. 또한 대만은 F-16VS, 최신형 전투기종입니다. 이게 스텔스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스텔스 기능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못 실어요. 그런데 스텔스 기기는 적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죠. 장점이긴 하지만 포격이나 전투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에 그 무기를 많이 못 실으면 그거 어떻습니까? 요 사이드에 요 붙은 거 있죠? 여기 열추적 미사일입니다. 이런 걸부터 해가지고 이거 암람이라 그러던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밑에 여기 무기를 대단히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날개 밑으로 주릉주릉 달 수가 있어요. 적의 눈에 보이거나 말거나 스텔스 기능 포기하는 대신에 방어용 또는 전투용으로 끝내줍니다. 중국에 스텔스 기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스텔스 기능을 가진 거는 공격용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전투용이나 방어용으로는 이게 더 낫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더 무섭죠. 대만은 그걸 노리고, 대만을 누가 댓글에서 타이완으로 불러달라 그러던데 타이완으로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이완은 이게 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이걸 상대할 수 있는 비행기가 J-10, 젠10이라고 그러는데 J-10 기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걸 아주 잘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젠10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붙어봐야 합니다. 이게 아마 더 우수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몇 대 신청했느냐 하면은 60대를 올 4월에 사전 승인했거든요. 그걸 다시 늘려서 66대. 이런 게 만약 타이완이 이걸 보유하게 되면 중국군이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좀 힘듭니다. 나머지 전력이 모자라는, 그렇다고 이걸로 가지고 중국군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미군이 이걸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나머지 전력은 미국이 받쳐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만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장 속도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가파라질 겁니다. 미국이 목적하는 게 있잖아요. 중국이 1대1로 까부러제끼면서 전 세계로 막 나오니까 방어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대만이죠. 타이완이죠. 타이완은 미국 코앞에 있는 쿠바와 같은 효과입니다. 옛날에 케네디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소련에서 핵 미사일 기지를 쿠바 미국의 코앞에 딱 거기 설치하려고 배가 출발한다, 이런 정보가 들었습니다. 케네디는 망설이지 않고 그러면 소련과 전쟁하겠다, 전군 비상하고 전쟁 선포 비슷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 기세에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오다가 돌아갔습니다. 배가 오다가 돌아갔어요. 출항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 당시 케네디가 아주 강단을 보이는 바람에 소련이 기가 질리가 그다음부터 길을 제대로 못 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앞에 바로 타이완이 있습니다. 타이완은 거리상으로 볼 때 바로 코앞이거든요. 여기서 중국을 상대하겠다. 미국의 전략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타이완만 가지고 있습니까? 타이완만 어떻게 도와줍니까? 미국이 이 방어선을 펴는 데는, 중국을 포위하는 데는 그 주변국가 전체를 싹 동원합니다. 어떻게 싹 동원하느냐? 하나씩 지금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방부가 5월 31일 날 보잉이 제작하는 정찰용 드론, 이게 스캔 이글이라는 겁니다. 이 스캔 이글은 무인기입니다. 무인기니까 드론이라 그러죠. 이것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비싼 무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무인기니까 우선 격추가 돼도 사람 다칠 일 없고 정찰 하나는 끝내주게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남중국해에 있는 국가들이 누굽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이걸 딱 배치해가지고 다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게 34대를 나눠졌는데 아마 증가될 거예요. 수없이 증가될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중국의 수상한 어떤 행적을 발견하면 바로 미국에 통지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방어해줬구만. 방어해줄게.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서 중국의 역내 활동,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바운더리를 공중감시하겠다는 거죠.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판매만 해놓으면 정보가 다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또 혹시 압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 그게 그 판매국인 예를 들어 베트남에만 정보가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 스파이웨어 안 심어놨겠습니까? 바로 미국으로도 통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다니면서 싹 스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감시. 스캐너가 뭐죠? 그대로 컴퓨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스캔을 계속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정찰 자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정찰 자산을 여기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웨이펑허 중국 국무부 부장,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샹그리라 이번에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렸죠. 샹그리라 대화라 그랬죠. 이 샹그리라는 호텔 이름입니다. 그 호텔 가보셨죠? 저도 신혼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고 한다면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 하고 아주 전쟁 의지를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모여 있는데 특히 셰너헨 미 국무부 장관 예정자가 있는데 면전에다 대놓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전쟁 치자, 좋다 양보할 생각 없다. 대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만약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고 한다면, 독립시키려고 한다면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전쟁을 걸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공표를 해놨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제 내질러 놨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요 까불어봤자죠. 전 세계 사실상 유일한 체제인 일국 양제, 한 나라에 두 개의 정치 체제가 존재하는 일국 양제. 이것을 지금까지 미국이 눈 감고 못 본 척 해줬더니 이놈의 자식이 겁대가리 없이 지금 전쟁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이완 국민의 의지입니다. 타이완 국민은 어떤 걸 바라고 있을까요? 중국의 일부이길 바랄까요? 아니면 타이완 독립을 바랄까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타이완이 독립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은 전쟁은 좀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로 남자 이걸 바랄까요? 여기에 대한 지금 대만 총통 여자입니다. 차이잉원이라는 여성입니다. 아주 강단이 있어요. 대만의 민심은 일국 양제가 아니다. 대만은 독립하겠다.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제일 눈알이 튀어나오는, 또 눈알을 이야기하는, 눈알 말고 또 적당하게 제일 뒤통수가 아픈 놈은 시진핑이겠죠.
아마 눈알이 지금 이만큼 튀어나왔을 겁니다. 눈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시진핑의 협박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차이잉원이라는 여성 총리의 길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대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국제사회가 도와달라. 대만은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정말로 희망한다. 국제사회가 대만을 돕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 그때 너희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그때는 너희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돕자, 같이 돕자.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은 어떤 입장인가요? 강력히 시진핑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2019년 1월 2일 날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 배제하지 않겠다.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향하는 것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세력 및 그들의 활동이며 대만 동포가 아니다. 아닙니다. 대만 동포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통일되면은 빨갱이 새끼하고 통일해야 됩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어쨌든 시진핑 이야기입니다. 타이완의 앞날은 국가 통일에 있으며 통일 국가에 있으며 대만 동포들의 복지는 민족의 부흥에 있다. 이렇게 내질러 놨습니다. 시진핑도 이렇게 내질러 놓고는 주소 담기 힘든 입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소 담아요? 여기에서 미국의 반응이 또 나와야 되죠.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미국은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투입하겠다. 언제라도 항공모함은 자유의 항행 원칙에 의해서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차이잉원 총리의 이런 간땡이 부은 발언에 대해서 대만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방선거에서 사실 차이잉원 총리가 참패를 했거든요. 20%의 지지율도 못 얻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왕참패. 다 깨지가지고 눈이 이만큼 부어 있습니다. 또 눈이네. 어쨌든 막 부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본격적으로 대치전선을 가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양쪽이 다. 대만 총통은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지지를 요청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전쟁 불사한다. 중국의 통일만이 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양쪽이 다 이렇게 쾅쾅쾅 붙었습니다. 그러자 19%에 달하던 차이잉원에 대한 지지율이 48.4%로 펄쩍 뛰어버립니다.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대만 국민들의 지지는 대만 국민들의 요청이나 대만 국민들의 꿈이나 대만 국민들의 성향은 어떻다? 중국 본토로부터 독립해서 일개 국가로서 전 세계 유엔의 일원이 되고 전 세계에 외교 관계를 펼쳐서 대만의 국익을 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민심이 표출이 된 겁니다. 자, 대만 민심 표출. 미국의 신인도아시아 태평양 전략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면서 문제는 더 커집니다. 대륙에 비하면은 정말로 조그만 코딱 하여튼 땅콩만한 이 대만, 타이완 이것의 갈등을 알려면 중국의 역사와 민족성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알고 나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또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성과 역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른 점 한중일 이 아시아의 세 강국은 서로가 민족성이 철두철미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과 한국 다르고 한국과 일본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적당히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잠재의식이 달라요. 민족성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국민성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중국은 한일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의 나라, 한일의 나라다. 한국은 충의 나라입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뭐 대통령이 문재인이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민족 성향 자체가 충성심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칼국수를 하나 먹어도 원조집에 가잖아요. 원조가 최고다. 칼국수가 더 발전해온 새로운 맛있는 칼국수집이 나와도 원조 찾아갑니다. 충성심이 높은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도 물론 그 음식에 대한 충성심은 굉장히 높지만 우리는 역사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신에 일본은 화의 나라입니다. 일본어로 와 그러죠. 좁은 섬나라에 모여 살다 보니까 융화하지 않으면 섬 밖으로 튀어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에 어긋나면은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왕따라는 말, 이 집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게 일본입니다. 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따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해하려면 이 화 정신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중국을 이해하려면 한일의 정신을 모르면 제대로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과 사업하시는 분, 이 동영상 잘 들으십시오. 중국은 한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펑뇨 하면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친구라는 뜻이지만 펑뇨 하게 되면 니하고 내하고 한 개다 이런 게 되거든요. 실제로 펑뇨를 위해서 친한 친구를 아주 친한 친구를 펑녀라고 하는데 목숨도 내놓는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왕조가 한번 들어서면 기본이 500년입니다. 신라시대 같은 게 1000년이고 한중일 다른 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일본은 사실 왕조라고 선황이라는 왕조 체제가 있지만 그 실권이 아무것도 없는 걸레 쪼가리 같은 거고 중국에는 그 나라가 들었으면 200년 가본 적이 없는 나라고 한국에는 웬만하면은 500년은 기본이고 천년갑니다. 천년. 이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드뭅니다. 없습니다. 충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왕조의 평균 존속 기간은 170년 미만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란이 일어나죠. 중국에서는 왕조가 한번 바뀔 때마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이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암투와 내분입니다. 왕조를 망가뜨리는 것은 내분과 암투라는 인식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전쟁과 함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분이고 암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암투를 막기 위해서는 AI라는 그런 얼굴 인식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 민족, 자기네 국가, 자기네 사람들을 중국말로 자기네 인민들을 감시합니다. 암투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반체제 인사가 나타나면 웬만하면 죽여버립니다. 싹도 크기 전에 죽여버립니다. 지금 중국의 반체제 인사 이름 난 사람 살아있어 전 세계에 유명해졌다. 이러면 못 건드리죠. 그 사람도 말을 못하도록 입을 잠가보거나 합니다. 나머지 반체제로 성장할 만하면 죽입니다. 그때 미리 싹을 다 잘라봅니다. 무슨 나라입니다. 미리 사전에 잘라내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로 크는 그런 인사가 중국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내분, 이 내분이 바로 대만입니다. 타이완입니다. 홍콩이고. 안에서부터 갈라져 나가는 것을 내분이라 합니다. 중국이란 한일의 원칙에서 홍콩, 대만 이런 데가 한일의 원칙을 깨면 죽여야 되는데 미국이 있어요. 중국은 중국 민족 중에서 제일 큰 민족이 한족 아닙니까? 한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한족이 정권 잡고 있다고 해서 중국이 한족의 나라다. 천만에예요. 중국은 한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잡탕 나라입니다. 중국은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민족 지배의 역사를 가졌어요. 이민족이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한족이 다스린 기간보다 이민족이 다스린 기간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족 한 번, 이민족 한 번, 한족 한 번, 이민족 한 번, 한족 한 번, 이민족 한 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족이 다스릴 때도 여 기퉁이는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 기퉁이는 또 다른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고 한족이 온전하게 중국 천하를 다 다스린 것은 당나라 시대 빼고는 별로 없을걸요. 한나라 시대도 여방이 설치고 조조가 설치고 해도 저 귀퉁이는 다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역사에서 하나라는 전설이고 은나라는 조그만 도시국가고 그 도시국가에서 다른 나라는 다 민족이고 화가 유역의 한나라 그거 조그만 은나라
이런 게 중국 역사를 대변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족의 역사니까 한족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대변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저 위에는 고조선, 뭐 저 밑에는 베트남 다 융족, 무슨 족 해가지고 다 다른 나라가 다스린 거죠. 조그마한 서울시만한 그런 민족 다스린 거죠. 그러다가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합니다. 주나라 하은주 주. 이 주나라 어떻게 털렸습니까? 견융, 서융족한테 털려가지고 멸망해버렸죠.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는 바로 한족과 이민족이 다투던 시대나 마찬가지고 진시황이 나타났어요. 그런 대로 체면 좀 세웠죠. 한족이 그거 했다. 그리고 한나라 유방이 나타나고 삼국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의 사마염 진나라가 수립되는데 이때부터 어호 16국 시대. 이때부터 어호가 뭡니까? 오랑캐 호자입니다. 저게 저 나라 아닙니다. 16국 호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 자체가 전부 찢어 밝혀져 가지고 빈대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쪽 쪼가리는 네가 떼먹고 요쪽 쪼가리는 네가 떼먹고 그러니까 한족이 다스리지 않은 그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나라 정도. 진시황제 한나라. 수나라 고구려 치러 갔다가 꼴까닥 얼마 되지도 않고 죽어버리고 멸망해버리고 당나라 들었습니다. 당나라 내분과 이민족의 침입을. 그래서 중국이 내분을 싫어하는 겁니다. 송나라 여민족인 퉁구스족 계통의 여진족이 설립한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남북조 시대 옵니다. 원나라는 아예 제대로 몽골족이 중국 전체를 다 따먹고 서양까지 다 따먹어버리고 한족은 최고로 천시되는 계급으로 떨어져 버리죠. 최고로 아무것도 아닌 계급으로 떨어져 버리고 청나라 바로 우리 여진족 아닙니까? 우리 만주족 아닙니까? 만주족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지.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들어선 거는 바로 한족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 한족의 시대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족의 시대가 딱 왔을 때 어떤 원칙이 떠오를까요? 하나가 안 되면 둘로 짜겨지면 바로 내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면 중국은 멸망한다. 그거잖아요. 그게 공식처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경험해 왔으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끔찍한 겁니다. 두 개로 나눠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은 안 됩니다. 강한 이민족도 안 됩니다. 강한 이민족 미국이 있잖아요. 나뉘면 죽는다. 수천만 명이 또 죽는다. 이런 공포가 거기 있다.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민족적 잠재의식, 민족성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는 싫은 겁니다. 미국도 싫고 한국도 싫은 겁니다. 한국, 중국보다 약할 게 뭐가 있습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약합니까? 뭐 무기에서 열세입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 한국은 낮은 산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쪽을 다 팔아놨지 않습니까? 그건 사대주의자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문재인이 마음속에는 5천년, 조선시대 500년, 뭐 500년은 안 됩니다. 한 400년 동안 내려오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그런다. 그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더 치사하고 더러운 거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를 하려면 좀 큰 데 가서 하지. 미국이나 이런 데. 거기다가 사회주의적 경향이 맞으니까 그 수모를 당하면서 기자들 얻어 터지고 이번에도 오락하니까 또 안 왔더만요. 어쨌든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런 민족성을 가진 국가가 대만이 독립하는 걸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드디어 거대한 한일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이 그겁니다. 아하, 중국이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심성부터 파괴시켜야겠네. 전쟁을 칠 때는 심리전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힘으로 대만이 독립을 해버리면 시진핑은 실각하거나 중국, 자기네들 말로 중국 인민들한테 배척당하게 됩니다. 한일의 원칙에서 시진핑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작살납니다. 한일의 원칙의 나라에서 시진핑이 그걸 못 지켜냈다? 그러면은 시진핑은 무역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각되거나 총살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점. 그건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에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진핑이 총살이 당하겠습니까만은 혹시 모르죠. 이 대만의 독립은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진핑의 입장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좀 이상하다.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당장. 그런데 미국의 힘으로 독립했다. 그거 안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세? 하면 중국인들 대가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패배주의가 한번 싹 전염되기 시작하면은
그 당시 2억 인구죠. 2억 인구한테 순식간에 전염돼 버립니다. 중국이 무슨 게 그거예요. 순식간에 패배주의가 전염되면 그때부터는 중국은 알아서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심성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한일의 원칙이 있다 그랬죠? 한일의 원칙이 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세? 와, 미국 무섭네. 중국은 그거 못 막는 거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여론입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골로 가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체제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공산당 체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시진핑이도 못 지켜내네. 우리가 좀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대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센 대국한테 깨져 완전히 참패를 당해. 이런 여론이 퍼지면서 패배주의가 젖으면 중국 15억 인구는 15억 개의 의견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냥 대만, 타이완 플리즈 독립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하면 안 되겠니? 하고 싶은 게 중국인들의 마음이죠. 시진핑 혼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15억 심성이 그걸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똘똘 뭉쳐져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똘똘 뭉쳐져 있는 거는 다른 사안도 다 이익이 같을 때 뭉치는 거고, 한일의 원칙에 있어서만큼은 패배주의와 불안주의에 적게 되는 겁니다. 공포가 만연되게 됩니다. 제발 독립만 하지 마라. 이렇게 중국인들은 원하고 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차이잉원 대만 타이완 총리가 우선 독립을 선언하다시피 했고, 미국이 그래 국가다 너희들 지금부터. 중국의 한 개 성 같은 어떤 지방정부가 아니고 일국 양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당당한 국가다 하고 미국이 내질러 버렸습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소수민족이 55개입니다. 이 소수민족을 중국이 관리해온 게 집요할 정도로 무섭게 관리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소수민족이 사는 동네에 한족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요. 지금 우리 조선족들도 중국 한족하고 결혼 많이 했습니다. 조선족 순수한 피가 남아있는 게 지금 한 30~40% 될까? 나머지 다 물타기 해버렸을걸요. 이 피를 물타기 해버리는 게 중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을 뿐이지 중국에 드나드신 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조선족의 순수한 심정은 이미 많이 희석됐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축구하면 중국 편 들어요. 응원을 중국 응원합니다. 자기네들이 중국인인 줄 알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족하고 비하하고 배척하다가 거꾸라지 난 겁니다. 뭐 우리는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빨리 같은 동포는 좀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안아줘야 되는 그런 큰 배포, 좀 큰 그릇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다민족 국가고 55개 민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독립해버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한족이 물타기 좀 했다 하더라도 민족성 자체는 그대로 다 있다고 치면, 특히 물타기가 안 되는 종족이 있습니다. 서쪽에 서융하는 위구르족. 여기 어떻게 물타기를 합니까? 거기는 이슬람 문화인데. 중국에 살고 있지만 몽골족들 물타기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족 중에서 한국이 자기 신의 조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많습니다. 아무리 물타기 해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죠. 이분들. 그 다음에 뭐 여러 소수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을 미국이 탁탁탁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느냐? 잘 보세요. 네팔에다가 미국이 이번에 자기네 파트너 국가라고, 군사적 파트너 국가라고 연기해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네팔은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군사적으로 정말로 소용 가치가 별로인, 뭐 없다고 하면 그렇겠고, 산악국가잖아요. 그 산악국가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내륙에 꼭 갇혀가지고, 해안 같으면은 군함이라도 가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치지만,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이 네팔까지도 미국이 자기네 파트너십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건 무슨 겁니다? 무슨 거예요? 네팔에서 어떤 작업이 가능할까요? 서서히 그 변방국가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 중국인이지만 그 변방민족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희망의 소식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소수민족 55개가 한꺼번에 풍 하고 독립, 분리 독립, 이거는 만화 같은 이야기고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데부터 가능하게 해야죠. 그것이 대만과 홍콩입니다. 이 대만의, 타이완의 민심은 일국 양제가 아니다라고 차이잉원 총리가 소리 지르자 이 전후를 해가지고 시진핑은 필요한 경우 총 쏜다, 무력 사용한다 하니까 시진핑이 협박에 다 꺾일 줄 알았는데 안 꺾이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르니까 민주주의 수요에 힘써달라. 저는 사회주의 국가한테 우리가 침공당할 우리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여자 차이잉원 총리로 비롯해서 19%에 달하는 차이잉원에 대한 지지율을 49.4%, 약 50%로 끌어올리게 만드는 대만 국민이 있죠. 여기는 적어도 일국 양제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올해 1월 25일 마윈이 제3차 세계대전은 바로 기술 혁신 때문에 일어난다 하고 예측한 게 있습니다. 마윈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마윈이 지금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언제 중국 공산당 손에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태가 있잖아요. 이런 마윈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중국의 기술 혁신이 3차 대전을 부를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미국 보란 듯이 똥풍 26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그 당시가 1월 24일 아직 미중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았는데 이 똥풍 26이 항공모함 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거는 꽂을 때 속도가 하도 빨라서 이게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하도 빨라서 이 그래픽으로 처리한 건데 하도 빨라서 요격이 안 됩니다. 이거 한 발에 항공모함 하나가 나가 떨어지냐? 그건 물론 아니겠죠. 그건 만화책 같은 이야기고 그건 아니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협박 내지는 미국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공갈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진 겁니다. 미국이 대만을, 타이완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시진핑의 하나의 중국과 차이잉원의 두 개의 중국. 여기에 지금 현재 중국의 내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 같죠?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북한 꽃제비 같습니까? 이 사람? 이 아이? 아닙니다. 중국 빈민 아동입니다. 상위 1%가 중국 부위 34%를 차지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같죠? 이래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라면서요? 공산당 국가라면서요? 어쨌건 하위 25%가 부위 1% 가지고 놀아먹습니다. 중국 부위 1% 가지고 하위 25%가 놀아먹어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과 부패, 중국. 여기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 AI, 인공지능 이런 걸로 최첨단 과학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통제가 잘 돼가지고 중국에서는 어떠한 민주화 시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갈까? 이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빅브라더의 국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빅브라더가 바로 중국입니다. 빅브라더 국가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무역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무역전쟁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이따 이거랑 본안 주제와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좀 넓어야겠습니다. 큰 상관이 있네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이 반대편에 서면서 국제 고립의 길로 가고 있죠. 국제 고립의 길로 가면서 역사와 대비되는, 역사와 바로 일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중국 5천년 역사와 일치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중국 왕조들의 멸망 원인은 내부 모순으로 인한 영토의 분열입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멸망할 때
삼국지 보셨죠? 십상시나 보셨잖아요. 그때 중국 중앙에 있던 이 황제를 둘러싼 십상시 10명의 그 내시들로 인해서 시끄러울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변방에서 또는 저 먼 지방에서 지방의 토호들, 지방의 세력들이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돌진해오는 게 시작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든 중국 멸망의 역사가 한나라죠. 그때 후한 멸망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과 앞으로 전개될 기술 전쟁은 이민족의 국가 탈취와 비슷하죠.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될 때 그것을 내다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거의 하나도 없었죠. 알고 있었다면은 그 당시 CIA가 이걸 알고 있었죠. 무섭습니다, CIA. 지금 CIA가 어떤 공작하고 있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 당시 무서웠습니다. 소련 붕괴시킬 때. 소련을 붕괴시킨 직접적, 어쩌면 간접적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유가 조작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을 5배로 생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유가가 폭락하니까 소련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소련은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악소련에서 해체돼 버리고 러시아 하나 남고 나머지 다 독립해 버렸죠. 그때도 주 공격 무기는 핵 무기가 아니라 경제였죠. 지금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게 핵무기입니까? 아니죠. 경제죠. 그 경제적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딴짓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위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치기 위한 포위작전이 아니라 이것이 고립돼서 말라 죽도록 만드는 포위작전, 군사적 포위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전쟁 칠 때 여러분 책 많이 읽어보셨죠? 성을 놔두면 제일 먼저 둘러싸고 포위를 해버리잖아요. 요 안에 성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다가 나중에는 멸망해버리죠. 중국이 내부 모순이 어떻고 하는 것까지도 다 지금 방금 고려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내부 모순으로 콜마 터질 수 있을 때, 터지려고 할 때 중국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사실은 1대1로 바깥에 나가서 뭔가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봉쇄하는 겁니다. 구소련은 14개 국가로 해체됐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됩니다. 두 개의 중국 역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6월 1일 새로 발표한 신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해가지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공식 폐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의 신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포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포위당하는 쪽에 서야 합니까? 포위하는 쪽에 서야 합니까? 문재인이 정말 형편없는 멍청한 저런 외교 전략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고립당하고 있죠. 유럽으로부터 고립당하고 있죠. 심지어는 중국이 시진핑까지 한국에 오게 했다가 6월 28일 그날 한국 안 오고 바로 일본 오사카로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개망신 외교를 자초하면서 문재인은 지금 어디 서야 할 것인지 그것조차도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아주 어린애 같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숙아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그거는 정말 고민입니다. 미국의 신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 지금 1편으로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두 개의 중국.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전략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중국입니다. 다른 전략도 많고 다른 알려드려야 될 사항은 훨씬 많지만 이것이 방대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지금 이 표지가 바로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라고 하죠. 미국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입니다. 6월 1일에 나왔죠. 이건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딱 그 리포트만 보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늘같이 두 개의 중국,
중국을 두 개로 나누어라 하는 전략도 여기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국가로 분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바뀔 수도 있죠. 그것이 첫 번째 드러난 것이 중국을 두 개로 나누어라 이겁니다. 세 개가 될지 네 개가 될지 아까 이야기했던 소수민족 55개가 될지 그거는 모르죠 아직. 그러나 두 개로 나눈 것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전략이 정확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